그 JMS 정명석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뭐 이제 쉽게 표현하면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 비리 종교라고 해야 돼. 실제로 주위에 보면은 이 미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맞아요. 뭐 정광훈이는 달라? 그렇죠. 다 똑같지 뭐. 그거를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은총이나 받는 것처럼 하는 그 JMS에 비호한 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훌륭해. 제가 넷플릭스로 사실 저거를 2번 봤거든요. 지난번에 그 야수님께서 한번 얘기해가지고 한번 봤고, 나는 신이다. 예, 오늘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제가 정말 막 토할 것 같은 괴로움을 잊고 한번 더 봤는데, 그 내용 중에 그 JMS 저 사람이 정명석이 여기저기 해외로 도피를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걸 보면서 아니 저걸 왜 못 잡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그 중간에 거기 이제 김도현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검사가 이제 호위한다, 뭐가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 저거는 분명히 뭔가 법률적으로 검사 이런 사람 쪽이 그 비호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런데 보면 실제로 저렇게 뭔가 유지할 때는 뒤에서 봐주는 놈들이 있었던 건데요. 심각하더라고요. 그 JMS를 쫓았던 교수가 김도영 교수라고 당국대 교수인데요. 현직 검사 또한 JMS 신도였다.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대처하라 저렇게 대처하라 코칭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아니고 현직 검사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왜 돈을 밝혀서 아주 부패한 검사가 뒤로 사건 정보를 이렇게 뭐 공유할 수는 있겠지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도였다는 거예요. 야, 이 지점에서 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법률 됩니까? 문제 현황과 대책이란 문건에 보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정명석이가 해외로 도피했던 200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데 사건 번호, 내용, 상대방 자료, 우리 측 자료, 정명석의 답변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검찰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지. 상대방이 뭐 고소한 그 사람의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와. 끔찍한 더 거. 속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 김도영 교수 아버님이 이렇게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사가 있다 보니까, 그 검사가 JMS 신도이다 보니까, 그 김도영 교수의 모든 사생활, 뭐 차량 번호, 뭐 부모님 댁에 도청 장치를 한다든가, 그 모든 정보를 다 검사가 알려줬을 거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은 뭐냐면 그런 사실 없다.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 메시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유죄가 안 나온다를 다 코칭하고 있는 거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보여주고. 와. 대한민국 검사가 이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검사에 대한 법적 사항 내부 보고서 그러니까 이 검사에 대해서 또 내부 보고서가 있어. 그 검사가 섭리를 몰랐지만 몇 년이 지나면 성숙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리버리했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잘 케어하고 있다. 정명석,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몸부림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고발 사주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사건들을 고발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 혐의를 완전 뒤집게 네. 만드는 상황들. 그 정명석이가- 신도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 정명석이가 2000년도에 그 검사 받을 때, 그 조사 받을 때 보면 막 미친 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 법정에서 막 거품을 막 토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모두 다 오히려 판사가 막 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보를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검사 예. 대응 그럴 전략 가능성이 높다는, 대응 전략에 포함되어 있어서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조건 모른다. 그런데 대검찰청에 JMS 신도가 만든 조형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와, 갈수록 태산이네 이제. 왜 이번에 신천지가 대구에서 막 10만 명 모이는 행사했잖아요. 거기에 국민의힘 정치들 엄청나게 갑니다. 예. 그거랑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지. JMS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종교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얘는 그냥 쓰레기 양아치예요. 정말 변태 새끼예요. 아니 저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랬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다는 아니지만 겉으로 조금이라도 왜 좀 이렇게 선해 보이거나 메시아 느낌이 나도 의심을 안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인데 야 어떻게 이런 장기간 동안 이런 사이비 종교에 교주일 수 있는지 진짜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형물을 세운 작가가 황인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쪽 바닥에서 나름 알려진 인물인 거예요. 볼래요? 창원시 공설운동장 새천년 조형탑, 국방부 공제회관 예술조형물, 한국가스공사 상징조형물, 일양약품 사옥 조형물에서 이쪽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작가야. 이 사람이 JMS 신도라는 건데 이 작품이 대검찰청에 들어갔다는 것도 뭐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것도 상징물, 대검의 상징물인데. 근데 검찰에서 처음에 부인했었나 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 JMS 작품 한번 신도 보세요. 맞다고 하니까 저기 망신. 이 조형물은 뭐냐? 저기 서 있는 눈이라는 작품이라는데. 서 있는 눈? 괴랄하다. 진짜.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보도 나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저거에 섰는지. 네. 아 검사들 진짜 대단하네. 음. 저거 보니까 그 정가은 씨라고 방송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모델 학원인 줄 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 학원에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모델 자세로 뭔가 막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몸이 뻐근해서 아프다고 했더니 그분이 만져주시면 낫는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없어서. 하늘이 도왔어요, 진짜. 근데 그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JMS였다. 어. 이러네. 그리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모델 학원에는 키가 170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모델학원뿐만 아니라 그 정명석이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예쁘거나 아니면 걔가 키가 무조건 170이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해당이 됩니다. 가고 싶었어? 아이. 이보세요. 왜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해? 아유, 171이네요. 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굉장히 우리 진짜 시청자 너무- 여러분께 제가 갑자기 질문, 뜬금없이 질문. 여러분도 정광훈이나 JMS나 신천지 신도이신 분 1번. 차마 이건 1번이라고 고칠 거야. 있을 거예요. 의외로 사이비 종교 사이비란 표현은 좀 약해요. 요즘에 저런 거 보면. 사이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이비는 뭐 약해요. 저기에 이단? 이런 놈들이 이단? 정명석이나 이런 놈들로부터 뭐랄까요 그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도 부를 누리면서 나머지 사람들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일본 올라. 야 그런 거죠. 이제 거기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놀라운 거고. 검사 출신들 중에 또 이런 종교랑 연관이 없는 자들이 또 왜 저번에 그저 신천지 코로나 때 또 그것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명단 압수수색 뭐 이런 그때 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단했던 게 경기도지사가 저 이만희 잡겠다고 거기 쳐들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거. 뭔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도 용기 백배했던 사람이. 아니 이번에 MBC가 이 나는 신이다에서 이 정명석을 다시 이제 재조명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검찰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더 조사를 다 잘하겠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얘네들이? 곳곳에 있겠죠. 곳곳에 신도들도. 그러면서 그 검찰한테는 현직 공무원이잖아. 그 검찰한테는 JMS에서 공짜로 했겠어요? 그렇죠. 다 그 관계. 전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않는데 정치나 경제 쪽에는 특수부 검사원들이 다 해먹죠. 스폰서 때문에. 김학의처럼. 굉장히 많을 거고 저는 윤석열도 사실상 스폰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삼부토 건 골프 그렇죠. 치고 예. 근데 걔네들이 그 정순신 사태가 이 검찰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뭐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공정 뭐 이런 이미지를 이직들한테는 얻었지만 실제로는 검사들의 민낯은 그런 거죠. 윤석열 부인은 주가 조작이나 후원 이런 걸로 재산이 70억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직접 안 받았을 뿐이지 윤석열이 돈 받은 거예요. 제3자 뇌물이라고. 정순신 때 우리는 한 번도 본 거예요. 이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지. 장모 가족 재산은 저희가 지금 어느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지명했잖아요. 호칭했잖아요. 자기네들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딱 주먹으로 때려서 폭력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폭력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전 국민들에게. 지금
이번에 또 더 글로리 두 번째 표현한다면서요. 네. 두 번째 시즌. 네. 더 글로리, 더 킹. 실제로 우리가 영화 봤을 때 에이 너무 과장이 심한데 내부자들 마찬가지고.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왔으면 되지 더라는 것 같진 않아요. 왜? 우리 총장님 사모님 덮어버리잖아. 야 이재명 어떻게든지 엮어버리잖아. 현실이 그렇잖아요.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정순신이 그런 KBS 보도 등의 문제로 검사장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같이 근무했던 그 정순신은 같이 근무했던 연수원 동기 한동훈이는 몰랐다고 이야기할 지경인데 정순신이가 검사장을 못 달고 나니까 윤석열이 경찰 조직, 중앙 조직의 최고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 타임에 야 정순신 검사, 정순신 변호사 하면 되겠네. 그렇게 안 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검증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못하고 학교 폭력 근절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네. 봐야죠.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도 검찰에서 무혐의 털어줬죠. 그렇죠. 또 예. 어제 뭐 털어줬죠? 이 와중에 뭐 하나 또 시원하게 그 털어줬던데. 장모 그래서 관련 뭐 아니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 할 때 후원금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 후원금 냈던 기업 중에 수사받던 기업들에 대한 처분이 어땠냐에 대해서 문제 없었다라고 털어준 거예요. 윤석열도 고발당했거든. 에이, 참. 왜냐하면 이게 안 털어주면은 윤석열이 임기 끝나고 수사받아야 돼. 아주. 결국 감옥 갑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얘기가 있어요. 1도 2부 300. 1도 2부 300. 처음엔 수사를 받으면 도망가고 두 번째는 잡히면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을 써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1도 2부 300. 여기도 똑같은 스킬이 등장해요. 일단 도망가기, 한동훈, 정순신 사태 연 이틀 모르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검증 담당자가 한동훈이잖아요. 책임자가. 부인하기, 김건희 녹취 미공개분, 주가 조작 할 줄 알아야지. 아니 그거 남들이 듣고 있는데 제 3자인 남이 듣고 있을 때 주가 조작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증거라고 내밀고 있더라고. 무속 논란에는 국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기. 세 번째 백쓰기. 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검찰이라고 하는 백을 쓴 거예요. 그렇죠. 제 식구들한테 통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전부 다. 저기 하나 이제 더 넣어야죠. 아이폰 비밀번호 안 까기. 일반인한테는 그런- 통용이 안 돼요. 핵심은 검사들은 비선출직이잖아요. 김건희도 비선출입니다. 단지 선출직인 윤석열의 부인일 뿐이에요. 그 비선출직인 놈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심판자와 주인 행세라고 했다. 너무 과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을 지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국정원에 그걸 없앤 거, 국내 기능을. 그러니까 활개치게 된 거예요, 검찰들이. 옛날에 국정원한테 검찰이 쪽도 못 썼다고 하는데, 그죠? 검사 바지 벗기는 거 국정원이 했거든. 어젯밤에 아크로비스타 그 삼성에서 채권, 전세권 예, 설정해 준 거 전세권, 예. 그것도 시원하게 예, 무혐의 그렇죠. 처리해 줬더라고요. 그 얘기 제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신성 가족은 참 그러면서 그 남달라요. 검찰이 최고의 기득권이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말에 윤석열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버린 거 아니야. 자기 임명해준 사람을. 그러면서 유지하는 방법은 검찰이 흘리고 친검 기자가 그대로 받았어. 그리고 검찰이 그 받아 쓴 그 기사를 인용해서 또 검찰이 그걸 증거로 이용해 먹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득권 유지하는 거죠. 조중동과 검찰이. 엄청난 카르텔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도 약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공고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정순신 사태 같은 게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고 도망가. 윤석열이 낙점했던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이 됐는데 윤석열을 욕하는 언론이 없어. 그렇죠. 결국 윤석열이 건폭이라고 했던 건설노조를 되돌려받았죠. 건폭이라고. 건폭과 학폭이 같은 구조 안에 놓여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이재명은 지금 건폭에 의한 학폭당하는 거죠.
왜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꽤 이제 몇 달 전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지금 기득권, 뭐 친일파 이런 모든 그 뭐 검찰 이런 세력들이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하신 게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예쁜 꽃이 피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참 호수가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꽃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시드는 이유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는 몰랐는데 윤석열이란 미꾸라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 와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그 밑에 있었던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저는 지금이 위기이자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비리가 있어도 애들은 살아나요. 윤석열이 지방에 내려가 있던 문재인 정부 때 지방에 내려가 있던 검사들 싹 끌어올렸죠. 그 사람들이 이재명 수사하고 있습니다. 비리가 있어도 승승장구하는 황제 검찰들, 정순신 이미 학폭으로 막 난리가 났던 거 그 사람 그대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윤재순 성추행 2번 지금 대통령실에 가 있죠. 이시원 유성 국가 보안법 위반 간첩 조작 사건 했던 바로 그 검사 대통령실에 가 있습니다. 고영권 성추문 검사 관련 무단 사건 검색 및 전자수사 자료표 열람으로 직무상 의무 위반했던 바로 그 검사 고영권 지금 이재명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동균 한동훈 천하명이에요. 천하명이죠. 징계를 받지 않고 자진 사퇴해가지고 지금 대기업 법무팀의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임원. 얘는 그러니까 진동균 애는 한동훈 천하민엄은 진짜 악질이에요. 동료 여검사를 성폭행한 거거든. 엄희준 한명숙 검사실 증언 연습 사건. 증언 연습시켜가지고 한명숙 유죄로 만든 놈이에요. 사건 조작한 놈이라고. 지금 저 어미준이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소설을 열심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되고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 다시 말씀드려요. 이찍 할아버지. 당신의 손자가 정순신 아들 같은 꼴을 당합니다. 아들한테 당하는 그 학폭을 당한다고. 그때도 윤석열 지지할 거야? 대한민국 사회에 좋은 검찰이 있을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마. 이문정 있잖아. 그 소수를 제외하고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거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기업과 언론과 합작해서 내부자 보셨잖아요.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반대파는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오늘 방송 초반에 김용 재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게 증거라고 내밀어? 카카오페이가 증거가 되는 나라. 뇌물이 직접 증거도 아니고 간접 증거야. 정황상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이후 총선에 또 후보로 오를 검찰 출신들 이제 이 더 화려한 이력들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뭐 일망타진하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오늘 당장 나온 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 7월에 그만두는 얘기가 나왔다 그랬더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일할 거다라고 하는데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 목표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려오는 시점이 그 총선 한 4, 5개월 전쯤 되면 돼요. 아시겠죠? 기도는 힘이 큽니다. 이루어지리라. 기도하자. 그러면요. 올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당선 1년 됐잖아요. 그렇죠. 취임 1년은 5월 달이죠. 네. 5월 달까지도 그렇게 못하면 난 그 핵심은 경제라고 일단 봐요. 그렇죠. 예. 근데 탄핵 사유는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거죠. 경제가 이 다음 주제가 경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짓 하고 있는 놈을 국민이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우리가 불법이에요? 쿠데타 합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 저는 윤석열이 올 가을에서 겨울 초입 사이에 내려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에 비해 진짜 박근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이거 되는 거였어라고 얘기하면 박근혜 입장에서 정말 억울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감사하고요. 자, 기다려 봄님, 황영호님, 하바나님, 땡큐요.